첫 번째 주제는 미군의 이란 내 군사시설 추가 타격과 이에 대한 이란 혁명수비대의 보복 주장, 그리고 쿠웨이의 방공망 가동 등으로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안전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유가가 일시적으로 3% 이상 급등했고 장중 WTI는 약 90달러, 브렌트는 95사 97달러 선에서 큰 등락을 보였으며 이후 휴전 연장 60일 MOU 보도 등 협상 소식이 나오며 일부 차익 실현과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실물 영향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 횟수는 위기 이전 하루 평균 7샷척에서 66척 수준으로 약 88% 감소했고 중동의 원유, 연료, LNG 수출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며 유조선 운임이 일시적으로 일일 수십만 달러 수준으로 치솟는 등 글로벌 공급과 운송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결국 군사 행동과 방공 가동, 통행 차질 우려가 유가와 금융시장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불확실성을 던져주고 있으며 협상 진전 여부가 단기적 변동성과 공급 리스크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AI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반도체, 클라우드,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고 변동성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프랑스 AI 스타트업 미스트랄은 토큰 처리 비용을 낮추기 위해 자체 칩 설계 개발을 검토 중이고 프랑스 스웨덴의 데이터 센터 투자를 확대해 일부 컴퓨터를 연구실 고객에 배분하며 기업용 에이전트 플랫폼 바이브 등을 출시해 2026년 매출 10억 유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AWS의 5년간 60억 달러 사용을 약속하고 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이며 주가가 급등했고 메타는 일부 국가에서 월 7.99달러와 19.999달러의 유료 AI 플랜을 시험하는 등 기업들이 유료화와 자체 하드웨어 솔루션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시놉시스가 칩 설계 소프트웨어 수요 강세로 실적 전망을 올리고 맞춤형 ASC ARM 기반 실리콘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들이 1조 달러대 밸류에이션 진입을 보이는 등 AI가 인프라에서 서비스까지 시장 전반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인플레이션이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많은 미국 가구가 저축을 깎고 식사를 거르는 등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PCE 물가지수는 4월 연율 3.8%로 3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월간 기준으로는 0.4% 상승했으며 근원 물가는 연율 3.3%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목 소비는 0.5% 늘었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 소비는 0.1% 증가에 그쳤고 명목 가처분 소득은 마이너스 0.1%, 물가 반영 시 마이너스 0.5%로 실질 소득이 줄어들며 저축률은 4월 2.6%로 연초 4.3%에서 급락해 가계가 저축을 빠르게 소진하고 있습니다. 뉴욕 연준 보고서는 식량 불안이 급증해 전체 가구의 약 10%가 식량 부족을 보고했고 비백인 가구는 19.1%에 이른다고 지적하는 한편 학자금 대출 불만과 주거비 부담 심화가 실질 구매력 약화와 사회적 긴장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환경, 언론, 플랫폼 안전, 금융공정, 스포츠 이벤트 등 분야에서 대규모 소송과 규제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주 정부는 방화용 폼에 포함된 PF 베이스 오염 책임을 물어 3회과 호주 법인에 대해 약 20억 호주 달러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미 오염 토양 제거와 오염수 처리를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NN은 AI 업체 퍼플렉시티가 자사 기사와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했다며 소송을 냈고 뉴욕타임스 등 다른 언론사들도 유사한 대응을 보이는 가운데 EU는 중국계 유통업체 테무에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으로 약 2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주택 단체들은 CFPB의 규정 변경으로 격차 영향, 고려가 배제된 점을 놓고 소송을 제기했고 뉴욕 뉴저지 당국은 피파 월드컵 티켓 판매, 좌석 변경 관련 소비자 보호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등 각 분야에서 책임 추궁과 규범 재정비가 활발합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전기차와 에너지 분야의 주요 움직임들로 니오의 새 플래그십과 배터리,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 그리고 럭셔리 브랜드의 전기차 전략 논쟁이 중심입니다. 니오는 플래그십 SUV ES 다이를 공개하고 배터리 월 구독을 분리하면 최저 39만 위안부터 판매한다고 발표했으며 인도 개시와 함께 주가가 약 9% 급등했고 1분기 차량 인도 대수는 83,465대로 보고됐습니다.
배터리 쪽에선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자회사 멀테키를 통해 DTE 에너지의 미시간 ESS 프로젝트 8건의 배터리 셀 공급 계약을 확보해 총 용량 1.5기기와 계약액 약 16억 달러 규모로 북미 ESS 생산을 확대하고 연말까지 지역 생산 능력 50kWh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페라리는 첫 완전 전기차 루스를 공개했으나 약 55만 유로의 가격과 디자인 브랜드 정체성 우려로 주가가 약 8% 하락했고, 람보르기니는 전기 전면 도입 계획을 재검토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주력한다고 밝혀 브랜드별 지역별로 EV 수용도의 온도차가 크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기차 시장은 중국의 가격 경쟁과 빠른 출시, 배터리 저장 장치의 대형 프로젝트 수요 확대, 그리고 럭셔리 브랜드의 신중한 전환이라는 상반된 흐름이 공존하고 있습니다.